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눈만은 그때 그 눈입니다. 35살, 세상이 무너지던 그날의 눈. 85이 된 지금도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던 10월, 우리 집에는 낙엽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난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일궈온 공장,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채권자들의 독촉.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죠.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흘 밤을 병원 복도 의자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소리 없이 크느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0살, 8살, 5살. 새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큰애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막내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다니던 나이였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모아서 장만했던 마당에 감나무가 있던 그 집. 큰애가 그 감나무 아래서 처음 걸음마를 뗐고, 둘째는 거기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 집을 떠나던 날,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이미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내 식구가 이불 하나를 깔면 방 전체가 꽉 찼습니다. 겨울에는 곰팡이 냄새와 싸워야 했고, 여름에는 습기와 모기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던 사장님이 이제는 대소변도 혼자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팔자가 원망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날품파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5입니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새벽 손이 얼어붙어도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에 손가락을 베이면 헝겊으로 감고 다시 일했습니다. 비늘과 내장 냄새가 옷에 배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았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장 일을 끝내면 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점심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물리치료를 시켜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어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을까요? 고맙다는 말이었을까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원망했으니까요. 왜 더 조심하지 않았냐고, 왜 사업을 확장했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켰냐고. 아이들 급식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큰애가 학교에서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는 말을 담임 선생님한테 전해 듣고
그날 밤 베개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10살짜리가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동생들 목까지 남기려고 자기는 밥을 거르곤 했던 거죠. 둘째는 친구들이 떡볶이 먹을 때 혼자 집에 왔고, 막내는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막내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설거지, 청소, 홀서빙,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 10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큰애 신발에 구멍이 났는데도 새 신발을 사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신발 밑에 두꺼운 종이를 깔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면 그냥 웃어 넘겼다고 했습니다. 11살 아이가 그런 걸 참아내야 했다니. 둘째는 미술 숙제를 못 해갔습니다.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둘째가 잠꼬대로 울면서 선생님 미안해요. 숙제할게요. 라고 하는 걸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나는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시장 일과 식당 일 외에 틈틈이 다른 부업도 했습니다. 집에서 단추를 달거나 양파 껍질을 까거나 병뚜껑을 조립하는 일.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 남편이 낮잠 자는 사이 내가 잠들어야 할 시간에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에 가야 했고 둘째, 셋째도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언니 요리 좀 배워볼 생각 없어? 보조로 주방 들어와 봐. 급여는 지금보다 더 줄게. 천사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37살에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불 조절, 양념, 배합. 모든 게 서툴렀지만 필사적으로 익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 식사를 만들면서 연습했습니다. 3년 후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지하방을 벗어나 햇빛이 드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이 생겼고 아이들이 각자 공부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막내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려 노력했고 몇 마디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은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애가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할 환경이 열악했는데도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 하면서도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필사적이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나는 병원과 집과 식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밥은 서서 먹거나 아예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 빠졌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 쉬어.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큰애가 말했습니다. 고3을 앞둔 시기에,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할 시기에.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간의 사투 끝에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이 많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괴로웠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는 것을,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같이 이겨내요. 당신과 나, 그리고 아이들. 그날부터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로. 큰애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예요. 엄마같이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새벽 시장에서, 뜨거운 주방에서, 병원 복도에서.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둘째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식당에서 10년을 일하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목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언니, 갚을 생각 말고 장사 잘해. 나는 언니가 성공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은인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믿어준 건 내가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던 어느 봄날,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의 투병 끝에 편안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세 단어였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옛날 공장 직원들, 동네 이웃들, 식당 손님들. 사장님 좋은 분이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불운했을 뿐이라는 것을. 큰애가 정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로펌에 취직했지만 주말에는 무료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 닮았나 봐.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엄마, 나도 옛날에 못 배웠잖아. 그 마음 알거든. 막내는 요리학교를 나와 내 반찬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가게를 2배로 확장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했습니다. 엄마 반찬 맛은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래요. 나도 그 마음 배웠어요. 지금 나는 85입니다. 반찬 가게는 막내에게 물려주고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입니다. 손자, 손녀가 7입니다. 아이들이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 할머니는 정말 슈퍼우먼이야. 아이들이 내 주름진 손을 만지며 말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슈퍼우먼이 아니라 그냥 엄마였단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35세 세상이 무너졌을 때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겠죠. 큰애의 성공도, 둘째의 헌신도, 막내의 꿈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힘들었나요? 물론입니다. 죽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울었던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고생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큰애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 말이 모든 걸 보상해 줬습니다. 손이 부르텄던 것도, 허리가 아팠던 것도, 눈물 흘렸던 담들도, 그 모든 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큰애가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 내가 사줄게. 고맙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이면 충분해. 엄마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정말 그렇습니다. 35에 살았던 지하방도, 지금 사는 이 작은 아파트도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봅니다. 아이들의 졸업사진, 결혼사진, 손주들 사진. 내 인생이 그 액자 속에 있습니다. 손녀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일을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할머니가 해냈잖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희망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태어날 때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요즘 가끔 피곤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사는 건강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나도 압니다. 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이겼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면 처음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아이들 잘 키웠어. 당신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제가 잘했나요? 제 인생 합격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합격일 겁니다. 만점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한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울 앞에 한 노인이 웃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아름답습니다. 85해를 살아온 사람의 절망을 이겨낸 사람의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의 미소입니다. 잘 살았어. 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내 인생의 석양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올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게 같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85, 내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